자, 여러분 필수 개념 계약론적 접근인데요. 요거는 뒷단원 국가론에서도 한번 좀 자세히 다룰 내용이라서 너무 뭐 깊게 보진 않고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약론적 접근이라고 보면 자, 계약이라는 것은 자연상태. 자연상태가 뭘 말하는 거냐면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 수립 이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 그때를 이제 자연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계약을 통해서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계약론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약 당사자들, 우리 개개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성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계약론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계약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회계약의 근거를 얘기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뒷다운에서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맛보기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홉스 같은 경우는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뭐하다? 악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둘러싸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이익. 그래서 이 홉스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만만투라 그래요. 만만투. 그래서 이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사회계약을 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군주에게 우리가 모든 주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홉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얘기했던 홉스고, 자, 로크 같은 경우는 백지설이에요. 백지설. 인간의 본성은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백지와 다를 바 없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도 나름의 자연법이 존재해요. 하여튼 뒷단원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긴 간단하게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나름의 자연법이 존재해서 자연 상태도 좀 괜찮아. 하지만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재산에 관련된.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의 분쟁을 좀 해결하고자, 자연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럼 분쟁을 해결하고자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회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대표들에게 우리가 이제 맡긴다. 이렇게 해서 간접민주제를 옹호했던 사람이 로크의 입장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들이 그 주권을 활용해서 이 대표들에게 어떤 입법권이나 이런 걸 부여해서 정치를 맡긴다고 보는 게 로크의 사회계약론이고요. 역시 뭐 뒷다운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인간을 선하게 봐요. 성선설. 그래서 자연 상태가 매우 좋았었는데, 자연 상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가 정착생활, 농경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장하는 음식의 양이, 저장하는 곡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죠. 사유재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불평등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불평등이 커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겠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사회계약을 했다라는 게 루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직접 민주제를 얘기해요. 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실현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게 이제 루소의 입장이었다. 하여튼 이 사회계약론 관련해서는 뒷단원에서 이제 국가와 시민 파트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